오늘은 실과 교과서의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봤어요. 실과 교과서도 되게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주얼 싱킹을 활용하면 훨씬 여러분의 생각이 정리되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하나 한번 예시로 또 가져와 봤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회, 과학, 국어 다뤄보면서 비주얼 싱킹이 생각보다 참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지 않나요? 비주얼 싱킹으로 내가 배운 학습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고 그리고 그거를 내 스스로 나만의 방법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굉장히 멋진 일인 것 같아. 특히나 내가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배운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한 보람이 있게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따라와주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은 너무 기쁘고 참 감사할 때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보담이들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 비주얼 싱킹 이번에 실과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자, 항상 비주얼 싱킹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예술이 아니라 기술. 맞아요.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했죠. 그리고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이제는 선생님이 뼈에 박히게 이야기하니까 기억이 잘 나겠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모르는 친구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이 비주얼 싱킹을 보았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댓글창에 달리는 거 보니까 이제는 서로 좋은 말들로 정말 예쁜 말들로 칭찬해주는 모습도 너무 멋있어. 자, 그러면 한번 실과 교과서 2단원이에요. 2단원 동식물에 관련된 단원인데 선생님이 그 중에서도 22쪽, 23쪽을 한번 가져와 봤어. 우리 같이 한번 스스로 공부해보자.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교과서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단원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식물은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네. 그럼 이거는 뭐예요? 학습하는 학습 목표겠죠? 여기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 단어가 여기 써있다. 식물의 분류 그리고 식물 가꾸기래. 그 중에서도 우리는 식물의 분류 부분만 한번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물을 어떻게 가꾸어야 되는지 이번 이 내용 속에서 알려주고 있겠지. 그 중에서도 식물을 가꾸기 위해서는 어떤 식물이 알아야 되니까 식물이 어떤 식물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뭘 가꿀지를 알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식물의 분류가 뭔지부터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구나.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물이 뭔지를 알아야 가꿀 수 있으니까 먼저 식물이 어떤 식물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식물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인간이 활용할 목적으로 가꾸는 식물을 작물이라고 한대. 이건 왜 알려줄까? 그렇지. 작물이라는 말도 자주 쓰나 봐요. 이 단원에서. 인간이 활용할 목적이래. 인간이 활용. 인간이 활용을 목적으로 가꾸는 식물을 작물이라고 하는데 작물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목적에 따라서 식용작물, 원예작물, 공예작물로 나뉩니다. 가꾸고 싶은 목적을 생각해서 가꿀 식물을 정해봅시다. 또 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 식물 가꾸기 도구와 관리 방법 등을 생각하여 계획을 세우고 식물을 가꾸어 봅시다. 먼저는 이 식물의 분류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네. 그치? 활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가꾸고 싶은지를 정해봐 라고 알려주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가꾸고 싶은 식물을 정하는 게 맨 첫 번째가 돼야겠죠. 그러려면 식물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를 지금 알려주는 것 같아. 자, 봅시다. 여기 써있다. 그치? 활용 목적에 따른 식물의 분류.
활용 목적에 따라서 식물이 이렇게 분류되고 있어 라고 아주 간단하게, 야, 교과서도 있잖아, 정말 잘 표현해놨어. 얼마나 교과서 만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고민해서 만들었는지가 이렇게 만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보인다니까. 여러분 그냥 교과서 공부하고 그냥 넘기는 정도였지, 이렇게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와, 이렇게 이런 그림을 집어넣네, 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네, 여기서 왜 이걸 알려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죠.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면서 보다 보면 되게 재밌다. 이런 그림도 왜 넣었는지도 있잖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어. 활용 목적에 따라 식물을 분류하는 것도 이렇게 정말 보기 쉽게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보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보니까 식용작물. 식용작물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네. 먹거리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꾸는 작물이 식용작물이래. 먹거리, 먹는 건가와 먹을 식자죠, 여기. 먹을 식. 식용작물로 분류되는 게 있고, 쌀, 보리, 감자 같은 게 있나봐. 예시로 사진까지. 이야, 정말 섬세하시지, 그치? 그 다음에 원예작물. 원예작물은 뭐예요? 먹거리로 활용하거나 보고 즐기기 위해 가꾸는 작물이래요. 먹거리로 활용하는 작물을 원예작물이라고 한대. 또는 보고 즐기기 위해. 여러분 집에 식물 키우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 보고 즐기기 위해서 가꾸는 거겠죠? 자, 이런 작물들을 원예작물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또 흰색, 이렇게 또 비주얼 싱킹처럼 시각적으로 잘 나눠놨어, 이렇게. 그치? 야, 진짜 섬세하신 분들이야. 이걸 알아들은 게 되게 기쁜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긴 또 과수, 화초, 채소로 나눠진다, 그치? 아, 원예작물 안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또 분류가 될 수 있나 봐. 과수, 그리고 화초, 그리고 채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아요. 과수는 우리가 아는 그 과일을 뜻해요. 과일. 사과, 배, 포도. 채소는 야채. 호박, 상추, 무가 있고, 화초는 아마 이건 것 같아. 그치? 여기 보고 즐기기 위해 가꾸는 식물. 먹거리로 활용되는 건 여기. 펜이 잘 안 보인다. 여기 과수랑 채소는 보고 즐기기 위해서라기보단 먹거리로 활용되기 위해서 분류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보고 즐기기 위해서는 보통 이렇게 화초. 근데 이 먹거리로 활용되는 과수와 채소는 왜 원예작물로 넣어놨을까? 여기 식용작물도 있는데 말이야. 그치? 그것도 한번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원예작물, 먹거리로 활용됐는데 얘는 왜 식용작물에 안 넣고 원예작물에 넣어놨을까? 근데 아무래도 이런 쌀보리 감자보다 이 과수나 채소를 키울 때 좀 더 보는 모습이 되게 예뻐. 실제로도 사과나 배나 포도는 꽃을 피우고 그 꽃들이 진짜 예뻐요. 사과꽃 이런 거 인터넷에 쳐보면 되게 예쁜 꽃들이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먹거리로 활용되는 건 똑같을 수 있지만 좀 더 키우는 과정이 보고 즐기기에 좋은 것들을 원예작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치? 그래서 그렇구나. 선생님도 이렇게 교과서 여러분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여러분이랑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해. 지금 선생님이 고민하는 과정을 같이 하고 함께하고 있는 거야. 재밌지 않나요? 재밌을 거라고 믿어.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자. 자, 공예작물. 이번엔 공예작물이래. 공예작물은 뭐냐면 가공 과정을 거쳐서 생활용품으로 활용되는 거래. 가공을 한대. 가공이라는 게 뭘까? 가공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날 것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어떤 하나의 단계를 더 거쳐서 좀 변형시키는 거를 뜻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새로운 어떤 물품이나 제품이나 그런 새로운 모양의 종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생활용품으로 가공을 해서 생활용품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잘 설명해놨어. 여기 보여요? 이 목화를 통해서 이 목화라는
식물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들어요 라고 아주 간단하게 잘 표현했죠. 이 선생님들은 비주얼 싱킹의 대가야. 우리보다 좀 더 사진을 쓰긴 하지만 우리는 그림으로 쓰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분들도 비주얼 싱킹 엄청 잘 하시는 거예요. 그치? 여기 보니까 면으로 만든 옷, 손수건, 양말 이런 게 다 목화 솜에서 만들어지는 건가 봐. 오, 그렇구나. 이 가공 과정을 이렇게 거치나 봐요. 또 삼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을 가공해서 이렇게 삼배 알죠? 삼배 옷을 만들어내는 건가 봐.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넣어주고 여기 이렇게 가공된 물품의 사진도 같이 넣어주니까 되게 이해하기가 쉽다. 그치? 여기도 볼까? 차도 식물이에요. 녹차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잎을 말려서 정말 차를 우려서 마시는 이렇게 가공 과정은 이건 어떤 가공 과정을 거친 것 같아? 그렇지, 말렸겠지? 말려서 얘를 말려서 이렇게 차로 만들어낸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식물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식물의 분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공부해봤어. 그럼 이거를 한번 비주얼 싱킹으로 정리해보자. 자, 그러면 한번 핵심 주제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핵심 주제는 분류 방법이겠죠? 식물의 분류 방법. 선생님은 오늘은 꼭 이렇게 두껍게 안 써도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은 핵심 주제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두껍게 표현하는 거야. 여러분만의 비주얼 싱킹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만의 비주얼 싱킹으로 핵심을 잘 표현해주면 어떤 방법이든 어떤 표현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 식물의 분류 방법. 그래서 무엇에 따라서 했는지도 설명해주면 좋겠지? 어떻게 분류했는지. 교과서에 보니까 활용 목적에 따라서 했다라고 써있죠?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식물이니까 선생님은 이번에는 이파리로 한번 표현해 볼까? 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림자도 꼭 잊지 말고 넣어주세요. 그림자. 오른쪽 아래인 거 알고 있죠? 이제는 습관처럼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식물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비주얼 싱킹으로 정리해 볼 거예요. 자, 크게 분류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죠? 크게 3가지가 있었어. 하나, 둘,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떤 분류 방법이었냐면 식용작물. 식용작물이 있었어요. 식용작물을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 볼까? 간단하게 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먹거리로 활용된다는 것이죠. 먹거리로 활용된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무엇이 있었죠? 쌀, 그 다음에 보리, 또 뭐가 있었죠? 감자. 자, 이렇게 쌀, 보리, 감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자도 마무리. 그래서 쌀, 보리, 감자. 감자가 이렇게 있었죠? 네. 자, 이렇게 식용 작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죠? 그렇지, 원예 작물이 있었지? 원예 작물. 자, 그런데 원예 작물은 그 안에서도 크게 세 가지로 또 분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 크게 어떤 것들이 있었지? 그렇지. 요 안에서도 과수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원예가 있었고, 아니지, 화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채소가 있었죠?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과수는 보통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렇지. 사과,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딸기 이런 모든 과일 종류들이 있었겠죠? 우리 딸기도 그리는 거 배웠었어, 그치? 이렇게 배워 써먹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핵심 우리 잘 파악했었잖아, 그치? 자, 이렇게 과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화초. 화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백합, 봉선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채소도 보니까 우리가 자주 먹는 야채들, 애호박, 뭐 호박, 양파, 무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다 하진 않을게.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잘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분류로는 또 뭐가 있었죠? 그렇지, 공예작물이 있었지. 원예작물과 공예작물도 각각의 뜻을 간단하게 적어주면 훨씬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할 때나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 그때 정말 쉽게 정말 그 듣는 대상이 훨씬 이해하기 쉽고 또 그림만 있을 때보다 간단한 글이 함께 있으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무조건 그림으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도 간단하게 적어주면 좋아. 이렇게. 그 다음에 공예작물도 동일하게
해보는데 이거는 좀 특별하게 비주얼 싱킹으로 잘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예작물은 가공 과정을 거치는 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목화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고 또 모두 있었죠. 삼을 통해서 삼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차를 통해서 차를 우려내서 차 잎을 우려서 먹는 그런 차도 만들 수 있었죠.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비주얼 싱킹으로 이해하기 쉽게 핵심을 잘 파악해서 표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는 모델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잘 따라오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하나만 해볼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해도 좋고 선생님이 한 거를 따라와도 괜찮아요. 여기다가도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면 좋아.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예작물은 아까 보니까 목화가 있었죠? 목화는 어떻게 뭘 만들죠? 그렇죠. 옷도 만들고 또 보니까 손수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양말도 만들고 여기다가 목화가 가공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목화에서 가공됐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줘도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의 비주얼 싱킹인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해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더 섬세하게 설명해주고 싶다면 가공이라고 적어주면 더 좋겠죠? 자, 딱 보면 한눈에 보기가 이해하기가 쉽죠. 식물의 분류 방법에서 분류하는 것 중에 공예작물이라는 분류하는 하나의 분류된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가공 과정을 거쳐서 생활용품으로 만들어지는 거래. 그런데 그 중에서 목화라는 게 있는데 이 목화가 가공이 되면 옷이나 손수건이나 양말 같은 생활용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비주얼 싱킹 대박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 나머지의 것들은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분류 방법을 공부해서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자, 그림자는 잊으면 안 돼. 선생님도 가끔 잊어가지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과제는 식물의 분류 방법 비주얼 싱킹으로 정리하기. 오늘도 화이팅! 안녕!